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어느 정도 좀 기억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용어 정리 살짝 한다면 x가 모집단이었는데 요거의 평균 EX가 있을 거고 분산 베리언스 X, VX가 있을 거고 시그마 X가 있을 거예요. 이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X에서 이제 표본 조사라고 하죠.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크기가 n인 표본들을 계속 이제 추출을 해요. 그럼 여러 가지가 생길 건데 이 표본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 그럼 평균을 낸 걸 우리가 X바,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X바는 변한다가 중요해요. X바는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X바 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X바도 결국 변수, 확률 변수가 된다. 그러므로 X도 확률 변수,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바는 이 표본들의 평균이죠. 표본 평균. 표본 평균들 자체도 확률 변수 취급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 비교 분석 해드렸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비교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공식은 이거예요. 오늘은 얘를 꼭 외웁시다. 자,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했죠. 그렇지?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틀려요. 그럼 이 X바, X바들을 모아서 평균을 낸 거는 따로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모평균 M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공식. 그 다음 V의 X바,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분산을 내면은 N분의 V. 이렇게 되는 거는 저번에 표고에서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의 X바,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표준 편차 내면은 요거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부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따른다고 했었죠. 그럼 오늘의 핵심은 정규 분포예요. 자, 만약에 x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n의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if 만약에 따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x바도 n의 크기가 커질수록 당연히 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x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x바 표본 평균들도 모아서 보시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정규 분포냐면은 정규 분포의 기본 베이스는 앞에가 평균, 뒤에가 분산 이렇게 나옵니다.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평균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에 있는 공식에 따라서 얘 x바는 평균은 그대로 m인데 x바는 평균은 m인데 이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공식을 조금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 필수 공식 그리고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이 숫자를 계속 외워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정규 분포로 환산한 다음에 마지막 넓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제는 어차피 뒤에서 자세히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좀 인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요 밑에 있는 설명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0246의 표본을 이렇게 한번 추출해보고 0246의 크기 이 자리 표본 평균들을 추출해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따져봤더니 실제 공식이랑 똑같았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볼게요. 필수 예제 3번. 자, 오늘은 뭐 아마 짧고 굵게 끝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외워줘야 될 부분은 확실히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뭐 어쨌든 복원 추출일 수 있고 비복원 추출일 수 있긴 한데 뭐 상관없이 어쨌든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럼 이론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을 가지고 표본 4개를 추출하면 뭐 1, 1, 1, 1 아니면 1, 1, 1, 2 아니면 1, 1, 1, 3 뭐 아니면은 1, 1, 2, 1 이런 거 다 표본 추출하는데 이걸 표본 평균 내는 거는 사람의 손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 X바는 내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거의 평균 분산은 구할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공식 2의 X바는 모평균 M과 같다. 필수 공식이죠. 그 다음 V의 X바는 N분의 V 모분산을 크기로 나눠준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을 쓴 다음에 모집단을 가지고 평균 EX랑 VX를 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 공식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2의 X바는 일단 끼리끼리 곱해. 하나, 둘, 셋 이렇게 끼리끼리 곱하시면은 2의 X바가 아니죠. 2의 X는 일단 2의 X는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모평균이 2가 됩니다. 모평균은 2. 그 다음 분산 X의 분산은 X제곱의 평균 2X제곱에서 빼기 평균 2X의 전체 제곱을 뺀다. 이 공식을 적용해 주시고 일단 X제곱들은 149 149의 평균이죠. 149의 평균이니까 끼리끼리 곱해 주시면은 요게 x제곱의 평균은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게 이제 4분의 10 더하기 2니까 4분의 18이고
그래서 2분의 9. 요건 2분의 9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빼기 평균이 2니까 2의 제곱 4를 빼야 돼. 2의 제곱 4를 빼면은 분산은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자 평균 2x는 2가 되고 분산 vx는 2분의 1일 것이다. 요거 먼저 잡아요. 그치?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공식을 써. 자 공식을 써서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그냥 2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v라고 했죠. 이 n이 크기입니다. 크기. 표본의 크기니까 4를 대입을 해요. 그렇죠? 4를 대입한다면 요거는 4분의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에 공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공식은 계속 쓰면서 할 테니까 오늘 안에 외울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236번. 정규분포가 오늘 좀 핵심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연습합시다.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x는 정규분포 40의 2의 제곱을 따라요. 40의 2의 제곱 따른다. 분산이 이제 4가 되고 표준편차는 2가 되는 거죠. 그치? 네,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 표본 평균 x반은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치? 정규분포 따르는데, 자 여기서 기본 공식은 2의 x반은 모평균 m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할까요? v의 x반, v의 x반은 n분의 v 이런 식으로 좀 따르게 되겠지. 그럼 모평균은 40이니까 그대로 40을 따른다. 그 다음 분산은 요 2의 제곱이니까 4죠. 분산이 4니까 4를 크기 n으로 나눈다. 그치? n분의 4를 따른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모평균 m은 그냥 40이 되는데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15분의 1이니까 n분의 4가 15분의 1 이렇게 딱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은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n은 60. 두 개 더하시면 답은 100. 이렇게 풀어주면 정답입니다. 그렇죠?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1번 모표준 편차 그러니까 12인 모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x죠.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12인 거야. 그럼 여기서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요거 공식 있죠? x바의 그 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어요. 공식을 이용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마 화제 점검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표준 편차는 12라고 했으니까 요 시그마 자리에 그냥 12를 넣어줘. 그렇지? 루트 n분의 1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n은 12보다 크거나 같고 양면 제곱하면 n은 14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잡아줘. 그렇죠? 그럼 이제 238번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이해가 좀 중요하죠. 238번. 자, 1, 2, 2, 2, 4가 있어요. 요거는 모집단 분포로 봤을 때 1과 2와 4를 보시면 잠깐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자, P는 6분의 2, 그 다음 6분의 3, 6분의 1.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이야. 자, 이때 X바의 분산이 있어요. V의 2X바 플러스 3. 먼저 공식을 봅시다. 자, V의 X바는 크기 N분의 V니까 4개의 공이죠. 그래서 4분의 VX. 먼저 이런 공식을 쓸 수 있고. 그런 다음 두 번째는 이제 V의 2X바 플러스 3. 어쨌든 얘가 확률 변수니까 똑같아요. V의 2X바 플러스 3은 앞에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공식 2의 제곱 4배의 V의 X바 요거를 따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예구하고 예구하시면 돼. 그럼 먼저 그러려면 Vx를 구하기 위해서 순서는 2x부터 먼저 구합시다.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없으니까 2x 구하시면은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해요.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은 6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4. 그럼 6분의 10이니까 평균은 2가 되고요. 그 다음 분산 Vx는 x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2x의 전체 제곱을 뺀다. 요걸 빼주면은 요 x 제곱 값이 1, 4, 16이거든요. 1, 4, 16. 그래서 일단 모집단을 가지고 평균 분산을 내는 거야. 끼리끼리 곱해주면은 요게 6분의 2 플러스 6분의 12 플러스 6분의 16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6분의 28 더하기 2니까 30. 요게 이제 5가 되고요. 5에서 2의 제곱. 2의 제곱 4를 빼면은 1.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이 1이니까 V의 X반은 4분의 1이 되겠지. 이게 실제 표본 평균의 분산. 근데 이 4분의 1을 다시 4배 하시면은 V의 2X바 플러스 4는 1. 1. 그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주세요. 천천히 연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 핵심은 정규분포예요. 이 정규분포만 잘 이해하시면 되니까 유형 2번, 유형 3번까지 하고 실내동 그냥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 실내 구간 뭐 외우시면 되니까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아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맨 뒤에 있다가
맨 뒤에 단원이 하나가 있는데 외워야 돼요. 외우면 끝이에요. 그 외우면은 마지막 단어는 쉽게 풀려요. 그래서 설명을 약간 1.96까지. 아니요, 그건 안 해요. 1.96, 2.58 안 해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해줄게. 1.96, 2.58은 안 해도 되고 그건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리고 대신에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2는 시간 이거는 외워. 그게 왜 되는지는 오늘 해줄까? 좀 많을 수 있어요. 약간 많을 수 있어서 정리 좀 해줄게. 파대 점검하는 거 같아. 파대 점검. 여기 불나도 걱정하세요. 금방 대피할 수 있어요. 진짜 맘만 먹으면 금방 대피할 수 있으니까. 뭐 불러도 죽을 일은 없습니다. 자, 일단 4번. 자,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5인 정규분포 따르는데 여기서 문제 일 좀 잘해야 될 게 음료수의 용량은 모집단 x예요. x가 정규분포 150에 5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따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음료수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이 자체가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추출하여 평균은 x 바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x바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기본 공식이 뭐냐면 얘를 꼭 외워줘야 돼요. 2의 x바는 모평균 m과 같다. 그 다음 여기서 시그마가 중요해요. 시그마의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다. 요 두 개 공식을 필수로 암기를 해주면은 원래 모집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평균은 똑같아요. 150입니다. 왜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도 m이랑 똑같고 그게 150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죠. 근데 원래 시그마가 5거든. 표준 편차. 이게 5인데 크기가 얼마냐면 얘가 100개 추출이잖아. 그래서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5. 10분의 5를 따르고 얘가 2분의 1의 제곱을 바꾼다. 표준 편차를 꼭 바꿔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해되나요? 그럼 x 바라는 확률 변수는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x 바를 표준화시켜야 돼요. 왜냐면 x 바가 149부터 151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표준화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z는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요걸 쓰면 되거든요. x 바에 대해서 표준화 시키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평균 150이고 표준 편차 2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1분의 x 바 빼기 15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149부터 집어넣었을 때 이걸 똑같이 z로 바꾸는 거예요. z는 149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149 빼기 150 마이너스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다시 150을 대입하면 1이고 곱하기 하면 얘가 2보다 작아 나온다. z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치? 그게 되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정규분포는 앞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면 0,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넓이에 곱하기 200.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0부터 2까지 0.477이죠. 그래서 그 두 배 하면 0.954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바로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는 거고 어쨌든 x를 x바로 변환시킨 다음에 표준화를 x바로 해주시고 정규분포 마음에 그죠?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기본 문제는 끝이긴 해요. 그러면 밑에 것도 연습해 봅시다. 자, 모집단이 있는데 이건 x예요. x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n의 70에 20의 제곱을 따라요. 70에 20의 제곱. 근데 여기서 x 반은 표본 평균이건 얘도 정규분포 따른 거예요. x 바도 정규분포 따를 건데 여기서 크기가 100이니까 기본 공식 2x 반은 모평균 m이랑 같다. 그러니까 똑같이 70이에요. 근데 시그마의 x 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강조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좀 계속 외워주세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시그마가 20이죠. 그래서 얘를 20을 루트 n 크기가 100이니까 10으로 나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70의 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x바가 따르는 거고 문제에서 x바가 73 이상이니까 p x바가 7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z로 환산하세요. 그럼 z는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x바 표준화 이렇게 시키면 되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표준화시키는 거는 2분의 x바 빼기 7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그래서 73을 대입하면은 73 나누기 73 나누기니까 z는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똑같이 넓이 그려서 확인해 주세요. 할만하죠? 통계가 이게 거의 끝이에요. 실제 수능도 통계는 이 정도만 알면 웬만한 걸 다 풀 수 있어요. 통계는 개꿀이야. 네, 통계에서 어려운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앞에 확률 변수 x를 직접 만들어서 ex를 vx를 구하는 단어가 있었지. 그 확률 분포를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앞에 그 일상적인 상황에서 확률을 먼저 다 세운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확률 플러스 결합형 그거 위주로 좀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0, 여기는 1.5 이렇게 되고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전체 0.5에서 0에서부터 1.5를 빼면은 얘가 0.433. 요거 뺐을 때 빼면은 0.0668 이런 식으로 답이 내주는 건 정규분포랑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정규분포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통계적 추정에서 다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자 이게 응시자의 성적을 x라고 좀 잡아야 돼요. x는 n의 200의 10의 제곱을 따른다. 근데 이미 추출한 25명의 성적의 평균 이게 25명의 평균이니까 이걸 x바라고 생각해요.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은 얘가 어차피 평균 그대로 200이고 중요한 게 시그마의 x바가 루트 n분의 시그마바 이것만 좀 이용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25명이니까 루트 25분의 원래 표준 편차 10 얘를 따르게 돼요. 루트 25분의 10이니까 5분의 12 2를 따르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200의 2의 제곱을 따른다. 그리고 성적의 평균이니까 이게 x바거든요. x바가 198보다 크거나 같고 204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준다. 그래서 여기 변환 공식 z는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요걸 좀 쓴다고 치면은 여기 m자리 200 넣고 시그마자리 200 넣었을 때 그럼 z 범위는 198 여기다 딱 대입하면은 190 요것도 바꿀게요. 200이랑 2 넣으면 돼요. 그래서 198을 딱 넣으면은 198 빼기 200이 마이너스 2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04에서 200 빼면 4 나누기니까 2보다 작고 나왔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식을 잡아줘요. 그래서 정규분포 마무리하시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이 두 넓이 더하시면 되니까 여기 두 숫자 그냥 더해서 답을 내시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정규분포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필수의 5번 이거 마지막으로 합시다. 자 이번엔 짐의 무게. 짐의 무게가 이제 x거든요. 문제 해석력인데 x가 평균 18에 표준 편차 4의 제곱을 따라요. 근데 이번엔 n명이야. 뭔지 몰라요? n명이야. 그럼 x바 표본 평균 x바가 n의 평균은 그대로예요. 18인데 표준 편차 시그마의 x바 공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선 이번엔 n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루트 n분의 4의 전체 제곱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번엔 n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식을 봤더니 x바가 17 이상 19이야. x바가 17보다 크고 나고 19보다 작을 확률이 이걸 했을 때 이게 0.866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z로 좀 환산을 해줘야지. 옆에 있는 표수려면은 그래서 z는 시그마분의 루트 n분의 4분의 x바 마이너스 18 이런 변환 공식을 좀 쓸 수 있고 여기서 하나씩 넣어봐요. x바 자리 17을 넣으면은 요거 루트 n은 위에다 곱해준다고 생각해도 이거 아니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요게 z로 환산하면 z는 마이너스 루트 n분의 4 전체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17을 딱 넣었을 때 17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은 얘가 이제 19를 넣었을 때 루트 n분의 4분의 전체 1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요 루트 n만 위로 올리고 루트 n만 올리면 z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부터 그 다음 오른쪽이 4분의 루트 n까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좀 정해야 됩니다. 이 넓이가 0.8664인데 좌우 대칭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그 정윤포 곡선 딱 그려주면은 이런 느낌인데 자 왼쪽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오른쪽에 이제 4분의 루트 n이 있을 겁니다. 이 넓이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두 개 합쳐서 0.8664 그럼 반으로 나누면 이 오른쪽 넓이가 0.433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근데 그거는 다시 표에서 찾아요. 0.433이가 되는 포인트는 1.5 1.5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4분의 루트 n이 1.5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윤포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려요. 그래서 루트 n은 6이고 n은 36 이렇게 풀면 답이 되지. 통계답문이 생각보다 내용 정리만 잘 돼 있으면 그렇게 또 쉬울 수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통계 어려운 애들이 진짜 게으른 거예요. 외우기 싫어하는 종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꾸로 외우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거 사실. 그러니까 통계도 못해. 확률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확률은 약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통계 너무 어렵다고 징계한다. 특징보다 게으르다. 진짜 게으르다. 그냥 하나하나 그냥 외워서 그냥 며칠에 걸려서 외우시면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 최소한 통계는 쉬워야 돼. 241번. 여기서 x는 n의 50의 10의 제곱을 따라요. 근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 추출합니다. 그러면 공식은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만 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x바 표본 평균 있죠? x바는
평균 50은 그대로 따랐는데 50 그대로 따랐는데 얘가 원래 시그마가 10이었는데 루트 n으로 나눴으니까 루트 n분의 10에 전체를 곱 따른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 표본 평균 x바가 52보다 커 같은데 변환 공식은 z는 시그마분의 즉 루트 n분의 10분의 x바 마이너스 m 50 이렇게 변환 공식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여기 52를 요 숫자에 딱 넣으면은 얘가 z는 루트 n분의 10분의 50 빼기 50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루트 n 위로 올리면 z는 5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적용이 되는데 그 넓이가 0.1587이면 돼요. 그럼 찾으면 됩니다. 자, z 그래프 기준으로 여기 뭐 이제 5분의 루트 n이 있고요.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0.1587이야. 그치? 0.1587. 그럼 반쪽 0.5를 딱 제외하고 나면은 가운데는 0이고요. 0.5에서 0.1587 빼면은 이걸 겁니다. 0.3413. 자, 여기가 0.3413이고 그게 되려면은 z 포인트는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5분의 루트 n은 1이니까 n은 25. 이렇게 풀면은 답이 되겠지. 그치? 마지막 문제. 자, 여기까지 뭐 복습 정리 할 수 있죠? 뭐? 아, 오케이. 그거 요거 끝나고 말해줄게. 오케이. 자, 1000ml 표준 편차 50인 정균 따른다. 그럼 n에 1000에 50의 제곱 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50의 제곱 따르는 게 이게 x 위에 있는 거죠. 그럼 표본 평균 100개 추출하니까 x 반은 공식 거의 외워졌죠? n 평균은 그대로 1000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는 있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100개니까 루트 100인 10분의 표준 편차 50. 10분의 50이니까 5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바꿔주면 있고요. 여기서 그 표본 평균 변환 공식은 얘가 z는 5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1000 이렇게 변환 공식을 잡아줘요. 이번엔 오른쪽이 k래. 그렇지? 이것도 앞에 정규분포에서 이미 다 풀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일단 이거 z로 환산하면 z는 얘가 5분의 앞에는 k 빼기 1000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0.0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규분포 그래프로 환산하시면은 여기 이제 그 5분의 k 마이너스 1000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고 여기보다 오른쪽 넓이가 0.028이에요. 그래서 전체 0.5에서 이 0.028을 빼고 나면 이 왼쪽이 0.47772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2.0 포인트. 그렇지? 그래서 5분의 k 빼기 1000이 2고 k는 1010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그렇죠?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끝. 일단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은 이 정도까지인데 근데 여기가 의외로 좀 실제 문제 풀 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올림포스에서 좀 어려운 문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게 해석을 좀 까다롭게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제 9명의 강아지가 타는데 뭐 이렇게 좀 문제를 꼬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표본을 수술했는데 그게 이제 이항분포랑 좀 섞여요. 앞에 있는 바이노미얼 독립시험률이랑 좀 섞여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뭐 빈맥, 진맥, 빈맥 아무튼 뭐 진맥 이거 진단하는 뭐 그런 약간 유형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는 올림포스에 있다면 거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면 되는데 근데 걔는 솔직히 살짝 암기하시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본 베이스는 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개 어려운 패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